오늘은 김광규 시인의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봄꽃을 피우는 나무의 무엇을 통해, 그렇죠, 생명력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내면의 힘을 키울 것을 당부하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무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궂은 환경, 즉 추위에도 어김없이 곳곳에 꽃을 피웁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나가는데, 화자는 그 뿌리, 즉 기반, 내면의 힘으로 인해 나무가 드높은 가지 끝으로 피어오르는 꿈을 펼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화자는 이러한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자신들의 이상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땅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처럼 자신이 서 있는 기반, 즉 내면의 힘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상당히 교훈적인 그런 시다라고 보면 돼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단연시예요. 하나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행으로 끊어야겠죠. 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개나리는 노란 얼굴을 내민다.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 없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피어나는 꽃의 마음을 가냘프다고 억누를 수가 있느냐? 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보이지 않는다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조용히 아래로 깊어지며 밝고 넓게 퍼져나가기를,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을 흐르지 않으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행여 잊지 말기를 이라고 시를 마무리 짓겠죠. 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가 그렇게 어렵거나 난해한 시는 아니에요. 상당히 직설적이죠. 물론 비유의 방법을 쓰고 있지만 그 비유가 고도의 형상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설명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이걸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관적으로라고 하죠, 그죠? 딱 보고서는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느낌적인 느낌이 확 오는 시인 건 맞아요. 주제의식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근데 이걸 밑줄 치고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하면서 판서, 별표 땡냐 하고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는 시예요. 외우고 낭송하고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끼는 시이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시는 솔직히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시간은, 영상은 분석을 하고 따지는 시간이니까 음악 잔잔하게 깔아놓고 자 들어보세요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짓달에도 날씨가 며칠 푸근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동짓달은 동지섣달이야, 그죠? 그러니까 매우 베리맨이 마치하게 추운 콜드한 그런 시간, 즉 어떤 시기예요?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며칠 푸근하면 철없는 누구는 개나리들은 노란 얼굴을 내민다. 이 노란 얼굴을 내민다는 건 의인화가 되어 있는 시각적 심상으로 동짓달에 개나리가 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철이 없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피었다, 얼굴을 내밀었다는 게 문제예요. 즉 강한 생명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요걸 어찌 본다면 봄이 오는 모습을 동짓달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면 돼요. 아직 봄은 아니지만 그러다가 봄이 오면 꽃샘추위 아랑곳 없이 꽃샘추위 저 위에 있는 동짓달하고 같이 묶여야죠. 묶여서 뭐라고 씁니까? 그렇죠. 시련 고난의 시기가 오면
진달래는 곳곳에 소담스럽게 피어난다. 즉 시련을 극복하고 결실을 맺는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노란 얼굴과 함께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푸근하면 내민다. 봄이 오면 피어난다. 즉 뭐뭐하면 뭐뭐 니은다 라는 통사구조의 반복, 즉 대꾸의 형태를 띠면서 운율의 형성과 함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보겠습니다. 1행부터 4행까지 추운 날에도 꽃을 피어내는 나무의 생명력. 피어나는 꽃의 마음이 뭔데? 그렇지, 생명력이죠. 가냘프다고 억누를 수 있느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죠. 억누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서리법이죠. 어두운 땅속으로 뻗어나가는 뿌리의 힘을, 자, 방향이 바뀌었어. 꽃에서 뭘로? 뿌리로. 이 뿌리의 힘, 이게 바로 어찌 본다면 생명력을 끌어내는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련을 이겨내려는 생명력이라고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죠. 땅속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죠. but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업신여길 수 있느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냘프다고 느냐?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냐? 그렇죠. 고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시련을 이기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를 한 센텐스로 본다면 5행부터 10행까지는 시련을 극복하고 봄의 생명력을 보이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땅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하늘로 피어오르는 꿈을, 무엇을? 꿈을 어디로? 하늘로. 그럼 하늘은 뭐겠어? 그렇지, 꿈이 있는 곳이 뭐야?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는 곳, 뭐야? 이상 내지는 꿈이겠죠. 뭐 드높은 가지 끝에 품은, 드높은 가지, 자 이건 뭐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일종의 뭐 호연지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이 젊은이, 시적 대상 바뀌었네요.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있는 거야, 화자가. 그죠? 이게 진짜 시적 대상이죠. 힘차게 위로 솟아오르고 꿈을 향해 나아가고 조용히 아래로 깊어진다는 건 뿌리가 있는 쪽으로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의 힘을 키워 나가며 이런 거야. 올라갈 거는 올라가고 내려갈 건 내려가고, 자, 그러니까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가 대비를 이루는 대꾸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꿈을 밝고 넓게 펴져 나가기를 나는 소망한다, 소망하지 않는다, 소망한다.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자, 이건 뭐야? 젊은이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시적 대상에 대한, 즉 젊은이들에 대한 화자의 기대와 그 다음 바람, 당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1행부터 18행까지는 나무처럼 젊은이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함. 19행 봅시다.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끝에서, 아무리 높다란 나뭇가지, 아까 얘기했죠, 호연직이라고, 그죠? 즉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저 들판 너머를 볼 수 있어도, 저 웅대한 포부와 웅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꿈꾸는 미래가 있어도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있고, 이 뿌리 기초죠, 기반이죠. 그 다음에 일종의 내면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여기서 왜 우리는 용비어 청가가 생각이 나지? 아무튼 간에 지하수가 수액이 되어 남모르게 줄기 속에 흐르지 않는다면, 즉 뿌리라고 하는 내면의 힘을 키우지 않는다면, 바람결에 멀리 향냄새 풍기는 아카시아도 라일락도 절대로 피어날 수 없음을 아까 읽었죠. 뭐야? 그러나 행여 잊지 말기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뭡니까? 그렇죠, 도치법이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내가 여기 뒤로 미룬 거예요. 다 이런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국은 뭡니까? 그렇죠,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 소리예요. 자, 19행부터 26행까지 젊은이에게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규 시인의 나무처럼 젊은이들도 점점점점점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교훈적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훈적인 어조고요.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내면의 힘을 길러 시련을 딛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시상전개 방식이에요. 이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물론 이 요행이 전체는 아니고 요행을 기준으로 전반부는 나무에 대한 얘기, 후반부는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 이렇게 편의상 나눈다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시상전개가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냥 예로 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반부는 추운 날씨에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온갖 궂은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생명의 힘을 약동시키는 나무를 예찬합니다. 그러다가 후반부 누구? 젊은이들이죠. 이 젊은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자, 젊은이들이 나무처럼 시련을 극복하고 내면의 힘을 키워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쳐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복법과 서리법 등을 사용하여 운율과 함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볼까요? 반복이에요. 반복은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뭐뭐 하면 뭐뭐 니은다, 뭐뭐 하면 뭐뭐 니은다 와 같은 통사구조의 반복이죠. 이런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얘기하기는 얘기할 건데 똑같이 반복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가냘프다고 있느냐, 보이지 않는다고 있느냐, 뭐뭐고 느냐와 같은 통사구조의 반복 한 번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있느냐와 같은 서리법을 통해서 교훈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김광규 시인의 나무처럼 젊은이들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